안녕하세요, 왕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임금체불, 특히 체불액이 적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액 임금체불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,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체불액이 적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임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막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. 체불액이 크고 쟁점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노동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. 노무사 선임 비용이 들더라도 체불액을 잘 받아내는 게 중요할 수 있죠. 그런데 소액이면 어떨까요? 소액이면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어렵습니다. 저는 지난주에 44만원짜리 임금체불건을 해결했습니다. 자랑은 아니고요. 다른 노무사님들이 들으면 아니 뭐라고? 그런 사건이 존재할 수가 있나? 믿지 않을 수 있어요. 제가 했던 사건은 수임료 받지 않고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진행한 거였습니다. 보통 노무사님들은 임금체불 300만원 미만이면은 약간 수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왜죠? 아니 노동자가 받을 돈이 300인데 거기에서 뭐 착수금 얼마 받고 성공보수 얼마 받고 애매하잖아요. 이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.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300만 원인데 뭐 합의하다 보면 250만 받을 수도 있죠. 근데 250 받았는데 노무사한테 뭐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해서 200만 원 주면 50만 원 남죠. 50만 원 받자고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노무사님들 중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1000만 원 밑으로는 임금체불건은 수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. 최소 1000만 원이 넘어야 뭐 착수금, 성공보수해서 200만 원이라도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문제는 사악한 사업주들은 이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이용하는 거죠. 청소년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 혼자서는 임금체불 신고 잘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뻔히 줘야 되는 임금을 안 주면서 질질 끌면서 간보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해결한 44만원짜리 임금체불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등록 이주노동자라서 혼자서는 노동청 가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. 이런 사건은 노무사가 붙으면 금방 해결되긴 하는데 노무사가 붙기가 어렵다는 거죠. 서론이 길었네요.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 노무사 선임이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노동자 혼자서 임금체불건을 진행을 해야 할 수 있다.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다. 하지만 왕노무사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다 라는 것입니다. 유튜브 댓글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사장님이 3일치 일한 거 안 줍니다. 계속 달라고 해도 다음에 줄게 하면서 질질 끌면서 안 줍니다.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류의 댓글에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입니다. 노동청에 신고하세요. 이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. 쟁점이 없고 소액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. 혼자 계속 왜 안 주지?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봐야 사장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. 일단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장님이 줘야 되나?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. 백날 사장님한테 문자하고 전화해봐야 소용없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줘. 반복입니다. 소모적이죠. 임금체불 진정 접수는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도 되고요. 팩스로도 할 수 있고요.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소액이고 쟁점이 없으면 빨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. 이쯤에서 정말 유용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짜잘하게 작은 금액을 임금체불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작성하더라도 필수적 기재사항이 좀 빠져 있거나 노무사가 세팅해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거죠. 만약에 그렇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할 때 같이 쓰세요.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. 이 점도 조사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같이 처벌해 주십시오. 이렇게 하면 체불임금 받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사업주와 직접 딜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냥 진정 접수하세요.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대신 협박을 해줍니다. 정말 개이득이죠. 지난 임금체불 영상에서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고 일을 크게 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소액이고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은 노동자한테 먼저 물어봅니다. 이거 임금 만약에 다 받으면 취하하실 거죠? 그러면은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. 다 받으면은 취하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한테 전화해서
대신 이제 협박을 해주는 거죠. 이게 내가 하면 협박이지만 근로감독관님이 하면 협박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. 사장님, 이게 보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노동자가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. 이거 근로자가 취하 안 하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만 한 2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체불액보다도 많잖아요. 그냥 임금 지급하면 제가 노동자 취하하라고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. 체불된 임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업주들은 이런 근로감독관님의 설득 또는 협박에 잘 넘어갑니다. 물론 모든 근로감독관님들 다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모든 근로감독관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동하진 않겠죠. 이런 게 뭐 매뉴얼화 돼 있는 게 당연히 아닐 테니까.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시는 근로감독관님이 많아서 소액 체불임금 해결하는데 좀 편했습니다. 제가 굳이 감독관님한테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요. 이거 사업주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240만원 나올 수 있다,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,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이 진정 넣어 놓으면 근로감독관님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. 근로감독관님들 1인당 사건 배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저기 강남지청 이런 데는 굉장히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. 늘 일에 치여서 하는 거죠. 공무원들 중에서도 약간 기피 부서, 이런 소액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님들이 말만 잘해줘도 굉장히 빨리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쉽게 빨리 끝나면 감독관님도 일이 줄어서 좋고 노동자도 돈을 받아서 좋죠. 이때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 넣어주면 이게 윤활유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 끝까지 안 주면 어떡하죠?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죠, 사업주가?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버티는 사업주는 진정 접수 안 하고 계속 달라고 해봐야 콧방귀도 안 끼겠죠? 그래서 결론은 소액이고 쟁점 없는 사건은 빠르게 노동청으로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